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 상담 과정에서 이제 민간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낮기 때문에 보육료만 가지고 또는 이제 기본 보육료 지원받은 것만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리동 같은 경우는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또 뭐 일단은 뭐 공동주택관리법규 안에 임대료가 이제 5% 이내로 측정되게끔 되어 있지만 뭐 그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바람에 뭐 어떤 경우는 10%를 내는 분들도 있고 5%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그 입찰가에서 처음에 5% 이내로 이제 설정을 했지만 이제 원화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그거에 따른 이제 발생되는 손실들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거는 뭐 좀 알고 있었지만 이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이제 급격한 이례적인 이제 인상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소 많은 관계로 진짜 그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되는지 또는 진짜 최저임금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 특히 이제 관리동 어린이집이 운영하기 정말 힘든지 자,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허위 정보나 이제 주변 어린이집 원장한테 들었다. 아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한테 들었다. 하더라 카더라 그러더라.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뭐 현재 지금 원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보육교사로 계신 분들은 관리동 또는 가정 어린이집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는 꿈입니다. 또는 희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면은 아 진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힘드니까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 건가? 또는 이걸 했다가는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이 정말 힘든가? 자, 이런 잘못된 그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꿈이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희망 뭐 이런 것들 다 짓밟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보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려고 본 강좌를 만들게 됐습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돼서 진짜 뭐 관리동이나 민간 어린이집 자체가 경영이 어려우면은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 말라고. 최저임금이 너무 인상이 급격하게 돼서 그거에 따라서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국공립을 하시는 게 낫지 민간이나 가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장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냐라는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면은 2018년도 대비 최저임금이 이거였습니다. 157만 3,770원. 2019년도는 이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급격하게 인상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앞자리 수가 뭐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가 바뀌었죠. 5에서 7로 일단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1년 총 보수액도 보면은 1,888만 5,240원인데 2천만 원 단위가 넘어가죠. 그래서 보육교사 1인 기준으로 하면은 약 2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정확하게는 256만 5,600원이 올랐습니다. 보육교사 한 명 기준으로.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좀 있죠.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보도. 1년 단위 보육교사 한 명한테 지급해야 되는 돈이 200만 원 이상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5명이다. 그럼 1,000만 원이고 10명이다 하면 2천만 원이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 이것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원장님들은 이 부분만 계산을 하시죠. 이 부분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체감이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올 수밖에 없지. 나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는데. 근데 진짜 팩트가 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보육료가 이렇게 됩니다.
그에 따른 보육료 인상액. 3, 4, 5세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동결이에요. 한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한 10년 정도 됐나? 그동안 계속 3, 4, 5세는 동결이에요. 22만원. 그러니까 3, 4, 5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뭐 그걸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몇 년 동안 계속 동결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0세부터 만 2세까지 여기는 매년 오르는 보육료니까 매년 이제 몇 프로씩 인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0세 같은 경우는 아동대 교사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그거에 따른 이제 보육료 계산을 하면은 1인 기준에서 13,000원 정도 올랐어요. 1세 같은 경우는 12,000원, 2세 같은 경우는 만원. 그래서 3세를 기준으로 하면은 1년 총 인상액이 뭐 이렇게 됩니다. 46만 8천원, 72만원, 뭐 84만원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20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은 160만원 정도가 이제 적자죠. 그러니까는 보육료 인상액보다 최저임금 인상액이 한 160만원 정도 더 오른 거죠. 이렇게 따지면 0세만 놓고 보자면은, 자, 이것만 보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민간 어린이집은 저거 보육료만 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운영이 힘드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죠. 그게 이제 기본 보육료라는 보조금인데, 그 보조금 인상률을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면은 2019년 대비 2018년도 보면은 0세 같은 경우는 1년 기준에서 172만 8천원이 올랐습니다. 자, 1인당 4만 8천원씩 해서 아동수 3명, 0세 같은 경우 1대 3이잖아요. 아동대 교사 비율이. 그렇게 해서 1년치를 계산하면 이렇게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하고 기본 보육료하고 보육료가 합산한 금액과 최저임금 인상 금액을 이제 대조해 보면은 적자가 나냐 안 나냐를 확인할 수가 있죠.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들이 대부분 계산 안 하죠. 그러니까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건비만 계산을 하니까. 근데 인건비가 오르면 보육료하고 기본 보육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안 오르느냐. 예를 들어 안 오른다면 문제가 되죠. 근데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차액, 앞서 말씀드린 이거가 여기로 들어온 거고요. 이거가 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플러스 하면은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아까 오른 200 얼마 있잖아요. 자, 그 금액에서 보육료 차액을 빼면은 예를 들어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 마이너스다, 그거 맞는 건데 오히려 이제 13만 9,440원이 남습니다. 1세 같은 경우는 22만 3,440원 뭐 이렇게 남는 거죠.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뭐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돼서 어린이집 다 망하겠다. 자,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은 그 말은 팩트가 아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최저임금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1년 인상액이 이 정도의 1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육료와 이제 기본 보육료의 인상액. 이거에서 이거를 마이너스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 마이너스가 나온다면은 문제가 되지만 지금 보시면은 다 오히려 차액이 발생합니다. 더 돈이 남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린이집 뭐 운영이나 경영이 힘들다 이 말은 다 이제 팩트가 아닌 거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만 0세만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액은 205만 6,560원입니다. 교사 한 명 기준 해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인상 폭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보육료 인상액은 이만큼 1년 기준, 그리고 기본 보육료 인상액은 이만큼. 그럼 이걸 더해서 이거에서 빼면 되죠. 자, 일단은 인상 총액은 219만 6천원. 이렇게 얼핏 보더라도 인상액이 훨씬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에서 보육료 인상액을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최저임금, 그리고 보육료 인상액, 기본 보육료 인상액, 합한 금액이 이만큼.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를 이렇게 빼면은
이 금액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적자가 난다면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 힘들다. 어린이집 다 말아먹겠다. 개판됐다.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어린이집 다 문 닫겠다. 이 말이 다 정답인데 다 사실이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보육료와 기본 보육료가 그만큼 더 향상이 됐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더 향상이 돼서 금액이 뭐 14만 9,440원 정도 더 오히려 더 남는다. 차액만 갖고 비교를 한 겁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자, 쉽게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럼 전체적인 차액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차액. 2018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원 운영에 대한 차액. 그걸 한번 보고, 이게 이제 2018년도, 밑에 건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자, 막 수치 들어가 있고, 막 표 나오고 막 하니까 정신 없죠, 막, 보면은. 나도 정신이 없는데, 내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비교를 해서 경영관리나 뭐 임금 계산이나 차액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이걸 설계를 하고 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정신이 없어요. 하나하나씩 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는 이거 가지고 장난치거나 거짓말 치거나 이거 가지고 이제 속이기가 쉬운 거야. 사람들이. 왜? 이 표를 정확하게 보고 이제 설명을 안 하니까 대부분. 그거에 따른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2018년도는 최저임금이 157만 3,770원입니다. 그래서 영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육료하고 기본 보육료 이제 합한 금액이 이거고요. 이게 아니라 이제 최저임금에서 이 두 개를 합한 것을 뺀 것이 이겁니다. 이만큼의 이제 금액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세 기준으로 해서 보육료하고 기본 보육료를 합한 금액에서 최저임금을 뺐을 때 어린이집 원에 남는 금액이 69만 5,770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보육에 필요한 어떤 뭐 식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 돈이 남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 계산한 거예요, 나머지도.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하고 이 보육료와 기본 보육료에 합한 것을 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2019년도가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그거에 따른 어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많이 남는 거가 눈에 띄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대한 그 금액이 이렇게 남는다고 하면은 2019년도는 이렇게 돼요. 이 차액만 보더라도 이게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많이 남는지를 딱 볼 수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뭐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돼서 오히려 더 적게 남을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뭐 비슷할 수 있는데 오히려 훨씬 많이 남는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최저임금도 올랐지만 보육료, 기본 보육료도 올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차액이 훨씬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일단 정확하게 수익률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증가된 이 당해년도만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2018년도 대비 인건비 대비 보육료 총액에 따른 차액. 아까 그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2019년도. 자, 이거에서 이제 이거를 각각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큼이 더 낫나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 보육료하고 이제 기본 보육료를 더하죠. 이거에 대한 합계고 총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인건비에서 이제 보육료 수익을 빼는 거죠. 아까 이제 인건비가 얼마큼 나왔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서 여기를 이제 뺀 겁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도 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게 다 보시면은 표로 계산해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총 수익이 5,300 얼마예요. 물론 이제 이 금액이 총 수익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이제 뭐 나가야 될 것들이 많아. 시설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많이 안 남아요. 실질적으로.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 합한 수익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딱 보더라도 한 65만 8,320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만 딱 비교를 해봐도
오히려 차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남는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최저임금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라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진짜 민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 이 얘기를 하려면은 누리과정 보육료가 뭐 몇 년 동안 계속 동결이 된다. 인건비는 인상되는데 그거에 따른 보육료, 특히 3, 4, 5세 같은 경우는 매년 동결이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비까지도 유사하거나 뭐 조금 인상된 그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건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나 정부에게도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도 이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요구를 한다면은 한번 고려를 해보겠죠. 지원 체계에 대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조금을 어떻게 더 지급을 해야 될지. 이렇게 하겠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뭐 인상해달라,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정부 관계자들도 이걸 보고 정말 근거 없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상 또는 이제 보조금 확대 뭐 이런 것들 요구를 하면은 그 말은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공립과 현저히 너무 차별화되는 그 지원 체계 때문에 뭐 국공립 어린이집은 예산이 뭐 좀 약간 여유로운데 뭐 예를 들어서 가정 어린이 뭐 가정이나 관리동 어린이집은 힘들다. 왜 힘드냐? 뭐 시설 운영에 따른 뭐 임대 수입료도 5%까지 내려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정확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데이터도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들이 그냥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하자 보니까 정부 관계자나 이쪽 관련된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어떤 타당성이나 설득력이나 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 정말 저렇게 운영을 했을 경우에 민간 어린이집 다 문 닫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지원을 해줄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정확하지 않는 정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뭐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CR이 안 먹힌다. 듣지도 않는 거예요. 심지어 저 자체만으로도 안 듣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본 강의를 만든 거고요. 자, 저희가 이제 이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주소를 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이나 이제 뭐 등업 요청을 하시면은 뭐 현재까지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가입도 되고 등업도 웬만하면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 강좌가 좀 유익했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구독, 좋아요 클릭하는 거 뭐 힘듭니까? 나는 이거 지금 몇 시간씩 그 계산해가지고 만든 자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